자, 드디어 우리 진도는 다 나갔고요. 지금부터는 우리 교과서 한 번도 정리한 적이 없어가지고 교과서 정리하면서 중요한 부분 체크하면서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 풀어보면서 그렇게 기말고사, 1학기 지필평가 내용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어는 92쪽에 첫 번째 지구와 달의 운동 중에서 지구의 자전과 일주운동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어떤 것들이 중요한지 내용 한번 살펴보고자 한다면 이와 같이 네 번째 줄 살펴볼게요. 이와 같이 별이 하루에 한 바퀴씩 원을 그리면서 도는 현상을 우리가 일주운동이라고 하기로 했어요. 실제로 별이 돈다고요? 아니죠. 사실은 별은 가만히 있고 지구가 도는데 우리가 그걸 느끼지 못하죠. 그래서 관측자가 지구에 있는데 지구에 사는 관측자는 지구의 자전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지구 자전에 의한 현상을 관측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별의 일주운동이에요. 1일 주기 운동. 하루에 한 번 지구가 자전함으로 인해서 천체가 움직여 운동해 보이는 것을 우리가 별의 일주운동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거니까 당연히 주기가 24시간 혹은 1일이 되겠죠. 그렇죠? 일주운동의 주기가 별이 하루에 한 바퀴씩 원을 그리며 도는 현상을 우리는 별의 일주운동이라고 합니다. 밑에 있는 해보기는 선생님이 영상에서 제공했으니까 꼭 한번 영상을 확인하면서 답을 확인하고 답할 수 있을 때까지 완벽하게 내용을 숙지하기 바랍니다. 옆에 페이지 넘어갈게요. 93쪽을 넘어가서 또 본문의 중요한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운동하는 방향이 중요한데 아까 지구가 움직인다고 별이 움직인다고? 지구가 움직이죠. 자, 항상 이 운동하는 것은 방향과 그 시계 방향 요걸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 방위와 시계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교과서에는 지구의 자전 방향을 서쪽에서 동쪽으로 자전한다고 설명하고 있죠. 요거 우리 약속했잖아요. 서쪽에서 동쪽으로 자전하는 방향을 시계로 볼 것이냐 반시계로 볼 것이냐. 자, 미리 설명을 선생님이 워낙에 여러 번 설명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생략하고요. 지구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움직이는 방향을 손가락으로 가리켜 보면 이게 식인지 반식인지 알 수 있어야 돼요. 항상 천체가 회전할 때는 그 천체의 북극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방향에서 식인지 반식인지 판단을 한다고 했죠. 그러면 서쪽에서 동쪽으로 움직이는 방향을 손가락으로 그려봤을 때 지구의 북극에서 이 손가락의 방향을 내려다보면 반시계 방향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구의 자전 방향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라고 얘기해도 되고 혹은 뭐라고 얘기해도 된다고 했죠? 지구의 자전 방향이 반시계 방향으로 자전한다 라고 설명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이어서 보면 밑으로 내려와서 그래서 이런 돌고 있는 지구에서는 천체가 어떤 방향으로 일주운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지를 따져봐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동서남북 각각 방위를 나누어서 천체의 움직임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관측자가 동서남북 중에 어디를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천체의 움직임의 경로가 달라져 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밑에서 네 번째 줄 갈게요. 북쪽 하늘을 바라보게 되면 북극성을 중심으로 동심원을 그리면서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남쪽 하늘을 바라보게 되면 지표면과 나란하게는 살짝 곡선을 그려요. 곡선을 그리면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움직인다. 당연히 동쪽에서 서쪽에서 움직이지. 어디서 보든 간에. 왜? 지구의 자전에 의해서 별이 뜨고 짐이 관측이 되는데 지구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자전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로 밤하늘에 뜬 천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처럼 보인다. 이것도 역시나 영상 한 3가지 버전으로 다 알려드렸습니다. 아직도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그거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방위를 보든 간에 천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보이는데 북쪽 하늘을 보면 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움직임이 반시계 방향 보인다고 했지? 시계 방향 보인다고 했지? 북쪽 하늘을 보면 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지는 이 움직임이 반시계 방향으로 보이고 반대로 남쪽에서도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데 이 동쪽에서 뜨고 서쪽으로 지는 이 흐름이 시계 방향으로 관측되는 데가 아주 중요한 개념이라고 했어요.
똑같이 손가락을 그리지만 내가 어느 쪽 손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시계 반시계 다르게 그려지는 거 선생님 직접 이렇게 또라이 이렇게 얼굴 양쪽에 관자놀이에 손가락 그려가면서 했던 거 보여줬죠. 똑같이 손가락이 돌아가는데 내가 오른손을 봤을 때랑 왼손을 봤을 때랑 그려지는 이 시계냐 반시계냐 방향이 다른 거, 이거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거 이해하지 못했으면 꼭 한번 다시 영상을 참고해서 이해를 하고 이 부분을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봅시다. 그럼 나머지 방위 하늘 볼게요. 나머지 방위 하늘 보면 우리가 동쪽 하늘을 바라보면 별이 비스듬하게 떠오르는 것처럼 보이고 서쪽 하늘을 보면 별이 비스듬하게 지는 것처럼 보이는지 확인해 볼까요? 보면 별이 동쪽 하늘에서는 비스듬히 떠오르고 서쪽 하늘에서는 별이 비스듬하게 떠지겠죠. 그래서 그림이 이어지는 거야. 지금 위에 있는 동서남, 이 동남서쪽을 이어서 보면 별이 비스듬하게 떴다가 별이 비스듬하게 지나갔다가 별이 다시 아래로 가라앉는 이 모습이거든요. 지금 만약에 이 사진이 이 더 오른쪽에 있었으면 그림이 아주 자연스러운 포물선이 그려졌겠지. 근데 지금 이게 그게 아니니까 어쨌든 이 동남 선은 하나의 선이에요. 하나의 선. 하나의 선인데 지금 사진이 분리되어 있는 거. 북쪽은 별개고. 자,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스로 확인하기 1번 봅시다. 스스로 확인하기 1번. 별의 일주운동이 나타나는 까닭은 무엇인가? 뭐라고 했죠? 실제로 별이 돌아서가 아니라 지구가 어쩌기 때문에, 지구가 자전하고 있기 때문에 였죠. 2번 사고력을 키워볼까요? 아, 이거 어렵다. 이거 어렵다. 어느 날 초저녁 남쪽 하늘에서 화성이 관측되었다면 3시간 후에 화성은 어느 쪽 하늘에서 관측되는지 설명해보자. 자, 그럼 이거 설명할 수 있으면 거의 이 방위와 천체의 일주운동을 다 이해한 건데, 자, 관측자가 남쪽 하늘 보고 있는 걸로 할게요. 선생님 왜 남쪽 하늘 보고 있는 걸로 해요? 북쪽 하늘 보면 안 돼요? 안 돼요. 왜? 왠지 설명할 수 있으면 이것도 완벽해. 자, 뭐를 봤지 지금 이 사람이? 화성을 보고 있죠. 태양, 달, 행성, 12궁도 별자리 이런 것들은 다 남쪽 하늘을 지나가기 때문에 관측자가 남쪽 하늘을 향해서 서 있어야 천체의 일주운동이 관측 가능하다고 했죠. 그래서 남쪽 하늘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얘들 여기 어딜까? 여기 동이야 서야? 지금 여기가 남쪽이니까 여기는 어디예요? 또 아직도 오른쪽이 동쪽이라고 얘기할 거야? 그럼 안 되는데, 남쪽 하늘을 보고 있을 때는 왼쪽이 동쪽, 오른쪽이 서쪽. 이거 아니야 지금. 이건 여기가 북이고 여기가 동이잖아. 이 우리 지금 북쪽을 보고 있는 기준이 아니고 남쪽을 보고 있기 때문에 오른쪽이 동쪽이다 이거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엄청 중요하게 강조를 했죠. 자, 이제 그 다음에 초저녁에 남쪽 하늘에 화성이 딱 떠 있어. 화성이 떠 있는데 이게 3시간 후면 일주운동이 지금 얘가 이러고 가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적어도 3시간 후에는 뭐 이쯤 있겠지. 그럼 여기는 이제 방위로 뭐라고 해야 될까? 지금 남쪽이면 3시간 후에는 남쪽과 서쪽의 중앙쯤이니까 방위로 따지면 어느 쪽? 남서쪽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이거 엄청 어려워서 문제 시험 문제 이거보다 쉬워요,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본인이 이거를 풀 수 있다, 이해할 수 있다. 그럼 지금 이 단원 거의 한 80% 이상은 이해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94쪽. 지구의 공전과 연주운동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의 공전과 연주운동에서는 해보기, 이거 내용 중요하죠. 이거 내용 중요한데 이거 역시 선생님이 영상에서 이미 풀이를 했기 때문에 요즘 풀이를 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95쪽 아주 중요한 그림이 보이죠. 일단 위에 본문부터 보고 올게요. 매일 태양이 진 직후에 서쪽 하늘 별자리 보면 어쩌고저쩌고. 이거는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하룻밤에 보는 게 아니고 여러 날에 걸쳐서 관측을 해야 돼요. 왜냐면 지구의 공전과 1년 주기 운동, 연주 운동이기 때문에 적어도 보름 혹은 한 달 간격으로 똑같은 천체를 꾸준히 관측해줘야 그 천체의 운동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먼저 태양을 먼저 볼게요. 태양은 별자리를 기준으로 보면 매일 조금씩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태양의 연주운동이라고 한다. 그럼 아까 앞에 94쪽에 해보기에서는 보면요. 별자리가 태양을 기준으로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것도 질문하고 있죠. 그것도 포인트로 잘 봐주시고요.
그럼 이런 지구의 공전에 의해서 지금 태양이 별자리 사이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겉보기 운동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그 겉보기 운동을 연주 운동이라 지칭을 합니다. 그러면 지구의 공전에 의해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이 뭐냐? 계절에 따라 볼 수 있는 별자리가 달라져요. 이것이 바로 지구 공전에 의한 현상이죠. 보면 지구가 지금 이 태양 주변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관측 가능한 별자리 영역이 달라진다. 지구가 여기 있을 때는 밤에 요만큼을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지구가 여기 있을 때는 여기를 볼 수 있겠고, 여기 있으면 여기, 여기 있으면 여기,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 영역이 정해지기 때문에 계절별로, 봄, 여름, 가을, 겨울별로 볼 수 있는 별자리가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선생님이 가장 강조했던 거는 뭔가요? 탄생 별자리. 이거 몇 월 달이 몇 월 달에 어떤 별자리인지 외우지 않아도 돼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다? 본인의 탄생 별자리는 생일날 저녁에 그 별자리를 볼 수 있다, 없다? 아주 중요하게 언급했었죠. 밑에 답이 있어요, 여러분. 볼 수 있다, 없다 다시 확인해 볼게요. 10월 달에 처녀자리거든요. 10월생도 처녀자리 있거든요. 10월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그림 기준으로 만약에 내가 처녀자리인데 내 생일날 보기가 어려워요. 밤에. 요것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 선생님이 강조해서 설명했어요. 탄생 별자리는 생일날 밤에 관측이 불가능하다. 오히려 반대편에 있는 별자리를 볼 수 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 아주 중요한 그림입니다. 여러분들 이 그림을 보고 몇 월 달에 태양이 어느 별자리 앞에 있어 보이는지, 몇 월에 있어 보이는지, 별자리를 기준으로 태양이 어떻게 움직여가는 것처럼 보이는지, 그리고 지구의 공전 방향, 반시계 방향인 거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몇 월 달에 지구에서 볼 수 있는 별자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거 위주로 확인을 해서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 풀어볼게요. 1번 태양의 1년 주기 운동, 연주 운동이 나타나는 까닭은 무엇인가? 지구의 뭐 때문에? 공전 때문에 알 수 있겠죠. 그리고 2번 봅시다. 2번에 태양이 연주 운동을 하면서 별자리 사이를 지나가는 길, 태양은 노랗고 누를 황, 지나가는 길도 짜서서 황도라고 부르죠. 혹시 달이 지나가는 길도 있나요, 선생님? 맞습니다. 달이 지나가는 길도 있어요. 뭘까요? 우주 공간에서 달이 지나가는 길이 뭐라고 부를까요? 자, 복숭아에는 황도복숭아와 이복숭아가 있죠. 선생님 개인적으로 황도복숭아보다는 이복숭아 통조림을 훨씬 좋아합니다. 네, 바로 백도예요, 백도. 왜? 달은 흰색이니까. 흰색 달이 지나가는 길, 백도. 장난치는 것 같죠? 실화입니다. 네, 3번. 사고를 키우기. 또 어려운 문제겠네. 어느 날 자정에 중요한 포인트, 남쪽 하늘 중요한 포인트, 사자자리 중요한 포인트를 보았다면 2달 후 자정에 남쪽 하늘에는 어떤 별자리를 볼 수 있는지 조사해보자. 그러면 그림을 찾아야겠네. 사자자리 어딨나요? 사자자리 여기 있네. 나머지 저는 지워볼게요. 사자자리 지우고 표시하고 사자자리가 있는데 자정의 남쪽 하늘의 사자자리를 봤으니까 지구의 위치 그려볼게요. 그러면 지구가 여기 와야 되고 자정이니까 태양 쪽을 보는 게 아니고 이제 얘가 이 관측자가 이제 여기를 보고 있겠죠. 그럼 이게 남쪽이야. 이 화살표 지금 뭐라고 해야 되냐? 태양의 이제 반대쪽을 가르치는 이 화살표 바라보는 방향이 남쪽이라고 한다면 자 지평선을 그려볼게. 이 관측자 기준으로 여기가 남쪽이면 여기가 동쪽, 여기가 서쪽이겠죠. 선생님 왜 여기 동쪽이에요? 아직 물어보면 혼나. 영상 앞에 곧 보고 오세요. 수영 영상. 자, 그럼 이러고 있는데 2달 후 자정의 남쪽 하늘에는 누가 보일까? 그럼 지구로 옮겨봐. 2달 후, 그럼 이쯤 갔겠지. 반시계 방향 움직였으니까. 2달 후에 너무 조금 갔나? 2달 후면 거의 한 이쯤 가긴 해야겠다. 그죠? 한 이 정도 가볼까? 이 정도 공전했다고 해볼까? 그럼 2달 후에
자정이니까 또 태양 반대편이지. 자정에 누가 떠 있나 보자. 남쪽 하늘. 얘네. 천칭자리네요. 시간은 태양 기준으로 보는 거니까 태양의 반대편. 여기서 12시, 밤 12시, 낮 12시, 밤 12시. 맞죠? 시간 요 정도만 볼 수 있으면 되지? 그럼 정답은 천칭자리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천칭자리. 이것도 고난이도네. 이거까지는 못 볼 수 있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어서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바로 달의 위상 변화죠. 그쵸? 달의 위상 변화. 작도법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지금 아래쪽에 보이는 이 그림을 한번 살펴보면, 지구가 있고, 지구 주변을 공전하는 달이 있고, 달이 어떤 위치에 있을 때, 달의 모양이 어떻게 지구인에게 관측이 되고, 음력 며칠인지, 그리고 이때 달의 이름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매치시킬 수 있으면, 무난하게 달의 위상 변화에 관련된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97쪽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7쪽의 본문에 보면 일단 우리가 지금 달의 작도법을 이용해서 달의 위상 변화를 알아볼 수 있는 이유는 달이 태양과 같이 직접 빛을 내는 천체가 아니라 빛을 낼 수 없는 천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여기서 이제 또 특징을 한번 살펴본다고 한다면 일단 달 같은 경우에는 위상은 변하는데 달의 표면에 있는 패턴, 그 무늬 있죠. 이런 무늬는 변하지 않아요. 이런 무늬는 변하지 않는데 얘네가 얼마나 드러나느냐 요것만 차이가 있죠. 왜 그러냐면 달은 공전하는 주기와 자전하는 주기가 같기 때문에 지구 주변 한 바퀴 도는 동안에 항상 같은 면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거를 선생님 영상에서는 동주기 자전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주기와 자전이 같냐면 자전 주기와 공전 주기가 같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전과 공전 둘 다 하긴 하는데 이게 계속 속도가 같다 보니까 이제 지구인에게 봤을 때는 달이 계속 같은 면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밑에 있는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 1번. 지구에서 관측한 달이 태양과 직각 방향에 있을 때 보이는 달의 위상 두 가지를 쓰시오. 일단 위치를 먼저 알려줬네요.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고 달의 공전궤도가 있을 때 지구에서 관측한 달이 태양과 직각 방향, 직각이죠. 그럼 이 두 군데 위치에 있을 때 달의 위치를 뭐라고 부르느냐? 먼저 반달. 일단 우리가 요 직각에 위치해 있는 달은 반의 모습만 보이는 건데 이제 어느 쪽 반달이냐까지 따져준다면 뭐 이제 상현달과 하현달을 둘 다 구분해 봐야 하겠지만 일단 이름은 상현달과 하현달이 되겠고 이제 위치로 한번 맞춰볼까요? 여기서는 지금 그거까지 물어보진 않았지만 지금 이 위치에 있을 때 달의 모양이 반달인 걸 인지하고 있는지 그 반달의 명칭이 상현과 하현인지 아닌지 그 차이인데 여기서 만약에 하나 더 업그레이드 해본다면 어느 쪽이 상현일까요? 맞춰보세요 여러분. 이 1번 위치와 2번 위치 중에 어느 쪽이 상현일까요? 어느 쪽이 지구에 있는 관측자에게 오른쪽 반달로 보일 것인지 이거 지금 작도 바로 안 하고 알 수 있으면 달의 위상 변화 맞겠죠? 맞출 수 있습니다. 이 정도 난이도면 맞출 수 있지. 자, 지구에 사는 지구인에게 오른쪽 반달이 보이기 위해서는 1번 달과 2번 달 중에 어느 쪽에 있냐면 태양이 지금 이쪽에 있기 때문에 2번 달이 상현이고 1번 달이 하현이 되겠네요. 선생님 영상에도 얘기했어요. 이게 지금 위에 있다고 상현이고 아래 있다고 하현이 아니라 월 초에 보이는 반달이 상현이고 월 말에 보이는 달이 하현인데 지금 월 초라는 것은 지구와 태양 사이에 껴있는 여기가 음력 1일이죠. 그럼 이제 달이 반시계 방향으로 도니까 사실 달의 위상을 따져보지 않아도 달의 공전 궤도에 따른 공전 방향만 알면 맞출 수 있어요. 지금 분명히 지구와 태양 사이에 낀 곳이 음력 1일이고 반시계 방향 공전하기 때문에 당연히 2번 달이 위치가 먼저 지나가고 그 다음에 1번 자리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먼저 나타나는 게 2번 자리이기 때문에 상현이 되겠고 그 다음에 한 보름 후에 달이 이 1번 자리에 왔을 때 하현이 되고 다시 월초가 되겠죠. 다음 달에 월초가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달이 태양에서 가장 멀리 있을 때 보이는 달의 위상.
태양에서부터 가장 멀리라는 거는 가장 멀리 여기네요, 여기. 자, 저기 있을 때, 태양이 여기 있을 때 달의 위상의 이름은 뭘까요? 지구의 기준으로 태양의 반대편에 있을 때 태양빛을 온전히 다 받고 있다면 이때는 둥근 보름달이자 망이 떠야겠죠. 그래서 이 답은 두 가지예요. 명칭이 두 개이기 때문에 망이라고 해도 되고 보름달이라고 해도 됩니다. 3번 맞출 수 있을까요? 초저녁에 관측한 달의 위치가 몇 시간 후에 서쪽으로 이동한 까닭은 이거 지금 약간 복합적인 문제인데 한번 그려볼게요. 초저녁에 상황을 한번 그려볼까? 자, 초저녁에 달의 위치가 몇 시간 후에 동쪽, 서쪽. 선생님 왜 또 동쪽을 왼쪽에 그려요? 이거 아직 진짜 묻고 있는 사람 어떡할까? 어쨌을까? 자, 지금 이 관측자가 남쪽을 향해 서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누구 보는 거니? 달 보는 거죠. 자, 헷갈리면 다시 그려볼게요. 자, 관측자가 서 있을 땅, 관측자, 여기가 남쪽, 여기가 북쪽, 여기가 동쪽, 여기가 아직 동서남북도 못 보면 혼나. 자, 이 상황에서 이 관측자는 지금 남쪽을 보고 있을까, 북쪽을 보고 있을까? 남쪽을 봐야 돼. 왜 지금 누구 볼 건데? 달 볼 거잖아. 달이 남쪽 칸을 지나가요? 북쪽 칸을 지나가요? 달, 태양, 행성, 별자리 다 남쪽 칸을 지나간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관측자가 남쪽 칸을 보고 있는데 몇 시간 후에 뭐 어디 있었던 간에 달이 하여튼 서쪽으로 가고 있대. 이거 달이 진짜 간 거예요? 그죠? 이거 지금 2단원 문제 아니죠? 앞에 있는 내용이죠. 천체의 움직임은 하루 동안에 몇 시간 후니까 하루 안에 일어나는 일 아니야? 이거 일주 운동이야, 연주 운동이야? 일주 운동이죠. 그렇죠? 누구의 일주 운동일까? 달이지. 정답. 달의 일주 운동 때문에. 근데 사실 달이 진짜 일주 운동 한 거예요? 아니죠. 일주 운동 겉보기 운동이기 때문에 실제로 운동하지 않았지만 운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운동한 건 누구다? 지구다. 그럼 결국에 달의 일주 운동은 어떤 운동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지구의 자전에 의해 나타나는 겉보기 운동의 현상이다. 그것이 달의 일주 운동이 되겠죠.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98쪽 일식과 월식 넘어갈게요. 일식과 월식에서는 교과서 98쪽에 있는 해보기 활동은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바로 99쪽으로 넘어와서 본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식과 월식에 대한 정의 확실히 알고 계셔야 되고요. 어떤 현상인지 이해를 꼭 하셔야 됩니다. 지구 주위를 공전하는 달의 태양이 가려지면 일식이 일어나는데 언제 일식이 일어나냐면요. 달이 위상이 사귈 때, 다시 얘기해서 달이 지구와 태양 사이에 낄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완전하게 가려지면 개기일식, 부분적으로 가려지면 부분일식 이렇게 설명한다고 했죠. 그리고 지구의 그림자의 달이 가려지면 월식. 그런데 이때 월식이 일어날 수 있을 때의 달의 위치는 보름달이 뜬 날, 다시 얘기해서 달의 위상이 망일 때 월식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면 지구 그림자에 의해서 달이 완전히 가려지는 상황을 개기월식, 달의 일부가 가려진 현상을 부분월식이라고 한다. 이거는 일식이랑 크게 다르지 않죠, 그렇죠? 그러면 밑에 내려가서 문제를 확인하기 전에 어느 지역에서 일식과 월식을 관측할 수 있는지 그 차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에 보면 지금 월식이 일어날 때는 밤인 지역 있죠? 그날 밤인 지금 선생님이 색칠 지금 하고 있는 부분, 태양을 등지고 있는 이 영역에서는 월식에 일어나는 이 상황을 관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식도 낮은 지역에서 관측을 할 수 있겠네요? 가 아니에요. 왜냐면요, 월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달에 의해서 그림자가 드리워진 지역에서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드리워진 지역에서는 부분일식을 완전한 그림자죠. 완전 여기 진한 그림자. 여기가 드리워진 지역에서는 개기일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확인해 볼게요. 지금
월식은 밤인 나라, 밤에 살고 있는 그 어느 지역에선 다 볼 수 있는데 일식은 달라요. 일식 다시 확인해 볼게요. 자, 일식 같은 경우에는 월식처럼 낮이라고 다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계기일식을 볼 수 있는 지역. 계기일식을 볼 수 있는 지역은 여기예요. 여기. 지금 완전하게 달 진한 그림자에 쏙 들어가 본 부분 있죠. 지금 선생님이 동그라미 좀 크게 그렸는데 저 부분이 계기일식을 관측할 수 있는 지역이고요. 똑같은 지금 날짜인데 다른 지역에서는 또 볼 수 있는 상황이 달라요. 그 달 주변에 그림자가 하나 옅은 그림자 더 생기거든요. 이영역 같은 경우에는 달에 의해 가려진 부분이 이제 완벽하게 태양을 가려지지 않아서 부분적인 일식이 관측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 일식보다 더 넓지만 낮은 지역이 아직 남았죠. 어디? 여기 이만큼. 여기는 낮이긴 낮이잖아. 근데 지금 달에 의한 어떠한 그림자도 가려지지 않았어요. 이 지역은 일식이 일어나지 않는 지역입니다. 다시 달이 완전히 그림자가 드리워진 여기 진한 그림자 있는 지역은 계기일식을 관측할 수 있고 여기 그다음에 달의 옅은 그림자 뭐 반그림자라 이렇게 설명하기도 한데 지금 요 그림자 여기 부분 있죠. 여기 영역에 들어가 있는 지역은 부분적으로 일식이 일어나는 지역. 그 외에 낮이긴 하지만 지금 달에 의한 그림자가 그 어떠한 그림자도 드리워지지 않는 지역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지역이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넘어갈게요. 스스로 확인하기 1번. 일식이 일어나는 날 달의 위상은 무엇일까요? 일식이 일어난 날 달의 위상은 지구랑 태양 사이에 껴있으니까 바로 삭이겠죠. 2번. 지구의 그림자에 달이 가려지는 현상. 무슨 식? 월식. 3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죠. 일식은 낮이라고 다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달 그림자에 들어간 지역만 볼 수 있고 월식은 그날 밤인 지역에서는 다 볼 수 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중요한 거는 또 일식 같은 경우에는 계기일식이 일어났을 때 완벽하게 태양이 쫙 가려져요. 누구에? 달에 의해서. 왜냐면 물체가 가리는 거니까. 달이라는 물체가 가린 거니까. 하지만 계기월식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물체가 달을 가린 게 아니고 그림자라는 것이 달을 가렸기 때문에 계기월식이 일어난다고 해서 달이 짠 하고 갑자기 밤하늘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금 달의 면적이 점점 작아지고 있다가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붉게 보여요. 붉은 보름달로 모습이 변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내용 넘어갈게요. 교과서 100쪽은 행성의 특징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행성의 특징에서는 이제 각 행성의 말 그대로 특징이죠. 네, 핵심 키워드를 기억해주면 좋은데 이제 이 내용을 흐름을 통해서 쭉 한 번에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어려운 친구들은 이제 간단한 암기로 내용을 기억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수금지화 목토 천해 우리 태양계 행성의 순서는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각각 행성에서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수성, 태양이랑 가장 가까운 수성부터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성에서 가장 키워드, 핵심이 되는 부분은 일단 이런 스팸 전화한 것 같네요. 수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특징이냐면 일단 태양이랑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크기가 가장 작은 행성이에요. 그래서 대기와 물이 없고 너무 안 보이네요. 이 색깔로 해야겠다. 대기와 물이 없고 그다음에 낮과 밤의 표면 온도차가 매우 크다. 이교차가 크다. 왜냐면 가깝기 때문에 내용 설명은 다 했으니까 간단하게 키워드만 살펴볼게요. 그다음에 운석구덩이가 여전히 남아있고 그래서 달과 모습이 비슷하다. 이게 특징이고요. 화성 바로 내려갈게요. 화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게 특징이냐. 대기가 지구처럼 많지는 미안해. 자꾸 화성이라고 하네. 금성 먼저 갈게요. 금성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산화탄소로 이루어진 대기가 엄청 풍부해요. 지구보다 훨씬 많은 양의 대기가 있는데 그 많은 양의 대기의 또 대부분이 이산화탄소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평균 표면 온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면 이산화탄소는 온실가스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은 이 두꺼운 대기 때문에 태양빛을 잘 반사해요. 태양빛을 잘 반사한다는 얘기는 관측했을 때 밝게 보일 수 있다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가장 밝게 보이는 행성이다. 그래서 별명도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이 안에 대기를 뚫고 표면을 보다 보면 화산활동이 있어서 용암이 흐른 흔적이 있고 화산활동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옆 페이지 지구 건너뛰고 화성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성은 어떤 행성이냐면요. 먼저 양쪽 극에 이렇게 이산화탄소 성분이 들어간 얼음 덩어리, 극관, 흰색의 극관이 있고요. 얘가 이제 면적이 변하는 게 바로 계절 변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면적이 넓어지고 여름에는 면적이 좁아진다. 그리고 화성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대기가 희박한데 그 희박한 대기 중에 또 주성분은 이산화탄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표면이 붉게 보이죠? 표면이 붉게 보이는데 어떤 성분 때문에 붉게 보이냐면 산화철 이걸로 구성된 토양이 있어서 붉게 보이고 그 다음에 과거에 물이 흐른 흔적, 그래서 계곡 우리 볼 수 있다고 했죠. 근데 이게 지금 표면에는 물이 없는데 물이 흐른 흔적만 있고 여기 우리 지금 보이는 지각 있죠. 화성의 지각 아래쪽에 보면 지하에 얼음이 존재한다고 해요. 그래서 혹시나 생명체가 있지 않을까 기대되는 행성이기도 하죠. 그래서 열심히 탐사하고 있는 천체이기도 합니다. 다음 수금지와 목성으로 내려갈게요. 목성 같은 경우에 좀 반짝반짝 빛나는 이게 오로라인데 교과서는 극광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오로라가 관측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태양계 행성 중에 크기가 가장 큰 행성이면서 지금 보이는 이 표면이 암석 표면이 아니에요. 암석 표면이 아니고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진 대기 면을 보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지금 보면 줄무늬가 이렇게 뚜렷하죠. 이 줄무늬가 이제 왜 그러냐면 대기가 굉장히 두꺼운데 이게 빠른 자전을 하기 때문에 줄무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전 방향, 다시 얘기해서 적도 방향이죠. 적도와 나란한 모양 줄무늬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우리 지구로 따지면 태풍이죠. 대기의 소용돌이인 거대한 붉은 점, 대적반을 볼 수가 있다. 어디에? 여기에. 이건 사라지지 않는 태풍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구보다 훨씬 크다는 거. 한 4배에서 8배 사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이 사진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왜 나타나 있지 않냐? 고리가 희미해서. 고리가 있긴 있는데 희미하게 있고 역시나 목성형 위성의 특징. 우리 아직 본문에서는 지금 안 보여줬지만 이 뒤에 행성의 분류 나오죠. 목성 이후로는 행성들이 대부분 위성도 많이 가지고 있고 고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수의 위성을 거느리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유명한 4개의 위성이 갈릴레이가 최초로 망원경을 관측한 갈릴레이 위성이 여기에 포함되죠. 위성의 이름은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자, 교과서 102쪽 이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성이 나오는데요. 토성 같은 경우에는 목성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천체입니다. 얘도 목성이랑 마찬가지로 주로 수소와 헬륨으로 구성되어 있는 면을 보고 있고 그리고 밀도가 매우 작은 게 특징이에요. 누구보다 작냐면 심지어 물보다 작다고 했죠. 그리고 보면 이제 육안으로는 많이 차이가 안 나긴 하지만 행성이 보통 이제 동그랗잖아요. 근데 얘도 워낙에 자전이 빠르기 때문에 모양이 납작합니다. 살짝 납작하고 가로로 조금 더 긴 모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얘도 역시나 빠른 자전으로 인한 적도와 나란한 줄무늬가 특징이고 고리가 굉장히 특징이에요. 다른 목성, 토성, 해왕성, 천왕성 다 고리를 가지고 있긴 한데 토성이 유독 고리가 뚜렷하고 화려하고 일반 이 아마추어용 천체 망원경으로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날씨만 좋으면. 그리고 여기도 역시나 위성을 하나 이상, 여러 개, 2개 이상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왕성 넘어갈게요. 천왕성과 해왕성은 보통 세트로 많이 보는데 얘네 같은 경우는 둘 다 색깔이 푸르스름해요. 이제 푸르스름한 색깔 같은 경우에는 행성을 구성하는 그 기체 성분에 따라 다른데 천왕성 같은 경우에는 헬륨과 메테인이라는 가스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고 해왕성 같은 경우에는 수소와 헬륨으로 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천왕성은 지구보다 4배 정도 큰데 자꾸 몇몇 친구들은 지구보다 작은 천체라고 오해하고 있거든요. 아니에요. 목토 천해 중에 지구보다 작은 행성은 없습니다. 얘네도 한 지구보다 4배 정도 크고요. 천왕성 같은 경우는 이 메테인이라는 특징 때문에 약간 청록빛을 띠고 있죠. 약간 하늘 색깔. 해왕성은 약간 진한 파란색이라고 한다면 천왕색은 조금 더 하늘색, 민트색 느낌 조금 나는 청록색으로 보이고 얘의 특징은 보통 행성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자전축이 똑바로 세워져 있는데
천왕성 같은 경우는 거의 이렇게 누워져 있어요. 누워서 이렇게 도는 모습이라고 해서 공전 궤도면과 자전축이 거의 나란하다. 한 뭐 98도 정도 된다고 선생님이 본 것 같은데 거의 나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고리가 딱히 없잖아요. 고리가 없는데 보이죠? 2호가 지나가면서 관측한 천왕성의 사진에 의하면 뚜렷한 고리를 볼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 영상에도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고요. 해왕성도 이어서 보면 천왕성이랑 질량이랑 크기가 비슷하면서 파란빛을 띠고 있는 게 일단 표면에서의 특징이고요. 두 번째 천왕성과 차이는 대흑점. 우리 목성에는 대적반이 있었다면 해왕성에는 대흑점이 있습니다. 요거예요, 요거. 완전 새까맣진 않지만 여기 사진에는 그렇게 안 나왔지만 다른 부분에 비하면 약간 거물쭉한 부분이 있죠. 그리고 여기도 역시나 얇은 고리와 위성을 많이 가지고 있다. 천왕성도 많은 고리와 위성을 가지고 있는데 해왕성은 그보다 연한 고리고요. 위성이 역시나 여러 개 있습니다. 여기까지 행성의 특징이 되겠죠. 왜냐면 수금, 지화, 목토, 천해, 명왕성은 선생님 영상에는 있었지만 교과서에서는 더 이상 다루지 않죠. 왜냐면 행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영상에서 제시되었던 명왕성에 대한 내용은 잊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다음 페이지에 103쪽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교과서 103쪽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 1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행성 중 가장 큰 행성과 작은 행성을 각각 쓰시오. 그럼 순서대로 써야겠죠? 가장 큰 행성은 누구? 가장 큰 행성은 주피터, 목성. 그 다음에 가장 작은 행성은 태양이랑 제일 가까이 있던 누구? 그죠? 수성. 이 순서대로 답을 써주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태양계에서 표면 온도가 가장 높은 행성. 이거는 어떻게 보면 헷갈릴 수 있어요. 태양이랑 제일 가까우니까 제일 뜨겁겠지? 그럼 수성인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거보다 더 큰 효과를 주는 게 있었죠. 물론 태양과의 거리도 중요하긴 한데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 근처에 있는 행성 중에서 어떤 특정한 조건 때문에 더더욱 표면 온도가 높게 나타나는 행성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누구죠? 수성보다 하나 더 태양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만 대기의 성분, 두꺼운 대기와 이산화탄소라는 온실가스가 풍부하기 때문에 오히려 수성보다 더 높은 평균 온도를 유지하고 있는 누구? 비너스, 금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성이 태양이랑 더 거리가 가깝긴 하지만 금성이 오히려 짙은 대기와 어떤 대기? 짙은 이산화탄소 대기 때문에 온실효과, 우리로 따지면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뭐죠? 그런 기체 들어봤죠? 이산화탄소의 영향으로 수성보다 훨씬 표면 온도가 높게 나타납니다. 일단 수성은 일교차가 커요. 뜨거운데 뜨겁고 차가운데 차가운데 금성은 그런 거 없어요. 골고루 뜨겁습니다. 3번 탐구는요. 수성의 표면에 달처럼 운석구덩이가 많은 까닭. 운석구덩이라는 것은 지구에도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지구에는 왜 없죠? 우연히 비껴간 걸까요? 아니죠. 지구 같은 경우에는 운석구덩이가 생겼다가도 다 지워졌습니다. 어떤 활동에 의해서? 우리 1학년 때 배웠던 물과 바람 이런 것들에 의한 풍화 침식작용에 의해서. 그럼 방금 얘기했듯이 풍화 침식작용은 물과 바람에 의한 거기 때문에 거꾸로 얘기하면 물과 바람이 없으면 풍화 침식작용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한번 생긴 운석구덩이가 없어지지 않겠네요. 그러면 수성과 달의 운석구덩이가 많은 이유, 물과 바람이 없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조금 바람이라고 얘기하면 조금 애매한가? 바람이다 대기가 있을 때 바람이 부는 거니까 그러면 물과 대기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정답 물과. 글씨가 너무 두껍죠? 화끈하네 그지? 조금 얇게 볼게요. 두께가 1인데 그닥 차이가 없네요. 무슨 차이야? 나 모르겠는데. 물과 대기가 없어서 펜의 두께를 줄였지만 크게 글씨 크기는 차이가 없네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교과서 104쪽 행성의 분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성의 분류에서는 일단 먼저 중요한 게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천체를 나눌 것이냐 나눠볼까요? 먼저 지구를 기준으로 해서 행성의 공전궤도를 기준으로 나눠보자면 지구보다 안쪽 궤도를 돌고 있는 내행성으로 해주고 얘네가 수금 포함되어 있고 지구보다 바깥쪽에 포함되어서 돌고 있는 행성들 목, 수, 금, 지 넘어가 화, 목, 토, 천, 해를 외행성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가 지구 공전궤도로 기준으로 이제 내행성과 외행성 두 그룹으로 나눠봤다면 두 번째는 또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조금 더 구체적인 값을 통해서 한번 행성을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05쪽 넘어갈게요. 이어서 105쪽의 행성의 분류 볼 건데요. 위에 있는 해보기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영상에서 직접 보여줬기 때문에 여기는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내용 봅시다. 자,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을 나눌 수 있었죠. 어떠한 기준들을 통해서 위에 표에 보이던 반지름, 질량, 평균 밀도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눠볼 수 있었는데 각각 이제 그룹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지구형 행성 같은 경우에는 반지름과 질량은 작지만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표면이 평균 밀도가 크고 그런 특징이 있죠. 그리고 목성형 행성 같은 경우에는 크기는 큰데 대부분이 이제 기체로 이루어진 천체죠. 목성형 행성은 지구형 행성에 비해서 질량과 반지름이 크지만 평균 밀도가 작고 암석으로 이루어진 단단한 표면이 없다. 선생님 가스인데 기체인데 어떻게 질량이 커요? 여러분 기체도 많이 모이면 무겁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이제 기체이긴 하지만 주로 기체로 이루어져 있긴 하지만 워낙에 많은 양의 기체가 모였기 때문에 지구형 행성보다 그러니까 암석으로 이루어진 지구형 행성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그래서 질량과 반지름이 크고 기체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평균 밀도가 작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특징이 고리가 다 갖고 있고 위성이 많아요. 지구형 행성 같은 경우에는 위성이 없거나 하나거나 두 개입니다. 수성, 빵개, 금성, 빵개, 지구 하나, 화성은 두 개예요. 나머지는 뒤에는 목토천에는 수도 없이 많죠. 그럼 밑에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 같이 풀어볼까요? 자,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 1번 같이 풀어볼게요. 태양계 행성 중 외행성이래. 그러면 수금지 밖에 화, 목, 토, 천, 해 중에서 지구형 행성 반지름과 질량이 작으면서 표면이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고 누구죠? 정답은 화성입니다. 목토천에는 목성형 행성이죠. 정답 화성. 그 다음에 2번 목성형 행성이 지구형 행성보다 큰 값을 가지는 물리적인 특징. 목성형이 더 큰 거. 반지름 더 큰가요? 맞아요. 반지름 더 크죠. 여기다가 어디다가 쓸까? 옆에다가 쓸게. 반지름. 질량은 목성형이 더 커요. 지구형이 더 커요. 누가 더 무거워? 그죠? 목성형이 더 무겁죠? 그럼 여기도 반지름. 밀도 암석으로 된 게 더 밀도가 클까? 기체로 된 게 밀도가 클까? 밀도랑 그 질량을 헷갈리면 안 돼요. 나 지금 왜 또 반지름이라 썼니? 미안해요. 반지름이랑 질량이죠. 반지름이랑 질량. 평균 밀도랑 질량을 헷갈리면 안 돼. 그 물질의 성질, 기체냐 고체냐에 따라서 밀도가 결정되고요. 그게 얼마나 모였냐에 따라 질량이 결정되는데 목성형 행성 같은 경우에는 기체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밀도가 작지만 양이 많아서 질량이 큰 거예요. 그래서 평균 밀도는 목성형이 지구형 행성보다 낮죠. 그러니까 답을 쓸 수가 없지. 위성의 수는 사실 물리적인 특징이 아니기 때문에 요건 답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리적인 특징은 뭐뭐뭐 중에 골라야 되냐면 반지름, 질량, 평균 밀도 중에서 고르셔야 됩니다. 그럼 정답은 이게 끝이겠네요. 평균 밀도는 답을 쓸 수 없으니까. 3번 볼까? 목성형 행성이 지구형 행성보다 평균 밀도가 작은 거다. 방금 얘기했네. 밀도는 뭐가 결정한다고? 그 물질이 고체냐, 액체냐, 기체냐 그런 성분이나 상태에 따라 결정된다고 했죠. 목성형 행성은 왜 밀도가 작아? 뭐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암석이니까 아닐까? 그치, 암석이 아니고 기체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목성형 행성이 지구형 행성보다 평균 밀도가 작은 까닭. 암석이 아니라 기체.
주로 보통 그 수소 헬륨이 좀 많이 언급됐죠. 기체로 구성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하게 언급하자면 이게 다 기체 덩어리로 오해하면 안 되니까 어떤 수식어가 들어가면 좋을까? 대부분이라는 건 전부가 아니라는 의미니까. 왜냐면 중심에도 기체가 아닌 게 있긴 해요. 근데 대부분의 면적이 기체로 덮여 있는 거지. 여기까지가 지금 행성의 특징에 따른 분류였습니다. 또 한 장 넘어가 볼게요. 네, 드디어 마지막 주제, 교과서 106쪽의 태양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태양은 이제 중요한 부분이 표면과 대기를 구분하는 것인데, 먼저 표면에 있는 특징부터 살펴볼까요? 네, 일단 우리 태양에 보이는 이 둥근 면을 우리 뭐라고 하냐면 광구라고 한다. 광구에서 볼 수 있는 두 가지 특징, 쌀알무늬와 흑점이 있는데, 쌀알무늬는 태양 표면에 이제 쌀알을 뿌려놓은 것 같은 모습인데, 왜냐면 광구 밑에서 일어나는 대류 현상에 의해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흑점 같은 경우에는 주변보다 온도가 낮아서 어둡게 보이는 것인데, 얘가 계속 생겨 있는 게 아니고 사라졌다가 생겼다가 많아졌다가 적어졌다가 태양의 활동에 따라 그 모양과 크기나 수 이런 것들이 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흑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태양의 자전이에요. 태양의 자전 속도와 자전 방향까지 알 수 있는데, 요거는 선생님 영상에서 미리 설명을 했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하자면, 첫 번째, 태양을 보고 있다. 태양을 보고 있다는 것이 지금 관측자 기준으로 어디를 향해 서 있는 거야? 북쪽 보고 있는 거야? 남쪽 보고 있는 거야? 태양 보고 서 있으면 남쪽이죠. 자, 그럼 이 사람의 여기 이쪽 어딜까? 동이야 서야? 동쪽. 아직도 모르면 여기는 서쪽. 그럼 지금 이제 이 흑점을 봐봐. 흑점이 여기 있다가 가운데로 왔다가 여기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 오른쪽 왼쪽으로 써보자면 흑점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라고 설명해도 되죠. 그럼 이제 방위로 설명해봐. 동에서 서야, 서에서 동이야. 흑점이 지금 이렇게 지나가고 있잖아. 크게 그려보자면. 그러면 동쪽에서 서쪽으로 대답하는 게 맞겠죠. 흑점은 관측자를 기준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혹은 관측자를 기준으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라고 설명을 하시면 됩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옆에 페이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의 대기 부분 나오겠죠? 107쪽 이어서 태양의 대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의 대기는요, 크게 두 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붉은 빛깔의 채층과 그 다음에 하얀 진주빛의 코로나가 있는데, 채층 같은 경우에는 더 밑에 있는 대기죠. 코로나가 더 위에 있는 대기고, 그래서 특징을 다시 살펴보자면, 채층은 붉은색으로 보이는 얇은 대기층이고요. 표면, 광구보다 온도가 높아요. 코로나는 더 높아요. 하얀 진주빛에다가 가장 바깥쪽에 있으면서 온도가 수백만 도까지 점프하는 매우 뜨거운 대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말고 이제 나타나는 대기에서 현상은 두 가지가 있어요. 흑점 위에 있는 대기가 폭발하는 플레어 현상과 고온의 가스 기둥이 보여서 솟아오르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는 홍영, 두 가지를 대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밑에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스스로 확인하기 1번. 태양의 표면에서는 아까 뭐랑 뭐를 볼 수 있었지? 태양의 표면에서는 흑점과 그리고 뭐도 볼 수 있었죠? 쌀 뿌려놓은 거, 하얀색 얼룩덜룩한 거, 쌀알무늬를 볼 수 있다. 2번. 태양을 관측할 때 평소에는 볼 수 없는데 개기 이식 때 뚜렷하게 보이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지금 위에 사진 봤을 때 여기 지금 이 부분이 개기 이식이 일어났으니까 지금 까맣게 된 거잖아요. 태양의 대기를 볼 수 있긴 한데 채층보다는 뭐가 더 뚜렷하게 잘 보이냐면 코로나가 잘 보이네요. 그래서 정답은 코로나가 되겠습니다. 3번. 평상시 태양 광구를 관측할 때 왜 채층과 코로나를 볼 수가 없을까? 뭐 때문에? 사실은 뭐가 더 밝아요? 대기보다는 뭐가 더 밝으니까? 광구가 더 밝으니까, 그렇죠? 광구가 더 밝으니까 상대적으로 덜 밝은 채층과 코로나, 태양의 대기는 보이지 않는 거겠죠. 그래서 정답은 뭐라고 쓰면 되냐면 태양의 표면인 광구가 훨씬 밝기 때문이다. 밝기 때문. 광구가
대기보다 훨씬 밝기 때문. 자, 정답 썼으면 다음 페이지 또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태양의 활동 남겨두고 있네요. 마지막 소단원 108쪽에 태양 활동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바로 태양 활동에 관한 부분인데요. 태양 활동이 활발할 때 태양 표면에서 혹은 태양 내부에서 이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그 변화가 지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가 바로 이 단원의 핵심 포인트가 되겠죠. 자, 첫 번째 줄에 태양 활동이 활발한 시기에는 첫 번째 흑점수가 많아지고 폭발 현상인 플레어와 고온의 가스 기둥인 홍염이 자주 발생하고, 그리고 태양의 대기 중에 바깥쪽의 대기인 코로나의 크기가 커지고, 태양으로부터 나오는 입자나 에너지의 흐름인 태양풍이 평상시보다 강해진다. 이런 것들의 특징들을 볼 수 있고요. 태양풍이라는 걸 조금 더 자세하게 보다 보면 아까 그 에너지와 물질이라고 했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물질과 에너지가 지구에 도달하면서 지구에게도 여러 가지 현상을 야기하게 되는데요. 그럼 지구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혹은 관측되는지 옆 페이지로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9쪽에 보면 해보기 활동이 있죠. 해보기 활동은 선생님이 수업 영상에서 그대로 이 지금 장면을 캡처해서 수업 활동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 본다는 얘기 아니고 지금 안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X표 좀 헷갈리나? 영상을 통해서 꼭 확인하세요. 그러면 밑에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를 풀어봅시다. 1번. 태양에서 날아오는 전기를 띤 입자. 그 에너지, 물질의 흐름 아까 통틀어서 뭐라고 한다고 했죠? 태양풍이라고 한다고 했죠? 정답은 태양풍. 태양으로부터 불어오는 바람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진짜 이게 바람이 아니고 입자와 에너지의 흐름을 태양풍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태양풍이 강하게 발생할 때 지구에서 일어나는 현상 두 가지를 써보자. 이게 지금 위에 있는 해보기 활동에 해당하는 이 상황이에요. 태양 활동이 활발할 때 결국 태양풍이 강하기 때문에 강한 태양풍의 영향으로 라는 질문은 거꾸로 얘기해보면 태양 활동이 활발할 때 지구에서 관측되는 현상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지금 그거를 써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먼저 통신과 관련된 거 해볼게요. 통신을 하려면 우리가 인공위성이 필요하지. 인공위성이 고장나거나 혹은 오작동을 할 수가 있고, 그냥 요거 주어만 쓸게요. 그리고 이제 우주인이나 비행기 승무원 혹은 탑승객들, 기장, 그 비행기에 탑승하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높은 에너지, X선 같은 것들 거기에 피폭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인공위성 자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긴 하겠지만 우리가 이 중학교 과정에서 배우지 않지만 지구의 대기층에 전자, 이온 이런 것들이 쭉 깔려있는 대기층이 있어요. 사실 그 층을 이용해서 우리가 무선 통신을 하는 건데 그게 이 입자가 그 전기적인 성질을 띤 그 대기층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통신적인 교란이나 아니면 통신 두절 현상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그냥 델린저 현상이라고 통틀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델린저 현상 등이 있고요. 그거 말고 정전이 발생할 수도 있고 오로라가 더 자주 빈번하게 일어나던가 아니 원래 오로라가 극지방 고위도 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데 조금 더 낮은 위도에서도 관측될 수 있겠다. 이런 것도 있죠. 그 다음에 지구의 자기장의 세기가 급격히 변하는 자기 폭풍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현상들이 본문에서 소개된 적이 있었습니다. 3번. 태양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조사해서 발표해보자. 일단 우리가 태양의 활동을 인간이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태양 활동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피해를 보는 상황, 약간 돌발적인 상황이 생기겠죠. 그러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 우리가 그 태양에 의한 요인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면 대신에 관측을 해서 뭔가 그런 조짐이 보인다. 그럼 예방하는 방법밖에 없겠죠. 그래서 태양 활동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측을 해야 되고 그에 따른 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태양 활동의 관측을 우주 날씨라고 해요. 태양이 우주에 있는데 우주의 이런 변화로 인해서 지구에게 영향을 미치니까 이거를 우주 날씨 예보를 한다고 하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태양의 활동을 어떻게 한다? 지속적으로 관측한다. 태양 활동을 지속적으로 관측한다. 요거에 대한 내용은 지금 본문 위에 있는데 거기 잠깐 읽어볼게요.
태양 활동을 지속적으로 관측해서 이제 태양의 활동이 활발해진다면 우리가 뭐 델린저 현상 이런 것들 조금 대비를 할 수도 있겠고, 혹은 비행기들이 좀 극지방으로 많이 안 가게끔 해서 승무원들 피폭이 많이 되지 않게끔 그렇게 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주 날씨 예보라고 하는데, 위에 본문 잠깐 볼게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태양 활동을 관측하는 기술이 발달해서 태양 활동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되었다.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가 활동을 줄일 수 있냐면, 태양의 상황 혹은 우주에서 오는 이런 입자의 상황을 살펴보는 우주 날씨를 확인해서 예보를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것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학기 총 단원의 끝을 보게 되었습니다. 태양계의 내용이었는데요. 이 중에 지구의 크기와 달의 크기는 수익평가를 통해서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지표평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학습한 정도를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대비하기 전에 이 영상을 보고 책에 한번 밑줄을 치면서 내용을 되짚어 보고, 그 선생님이 마지막에 월요일에 등교할 때 일괄적으로 배부할 활동지 프린트물이 하나 있어요. 이 지금 태양계의 내용이 전부 다 아주 압축된 엑기스가 모아져 있는 총정리 파일이니까 그거 한번 보면서 선생님이 영상, 이제 토막 영상 올리면 본인이 이해 못한 부분이 있다. 그럼 그 부분에 해당하는 영상만 찾아서 짤막짤막하게 시청을 하면 공부하는 데 시간을 조금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일반 수업 만들 때는 소단원 위주로 해가지고 내가 특정 부분만 모르는데 그 부분을 영상 보려면 되게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영상을 조금 더 짧게 올려서 본인이 이해하지 못한 부분만 좀 찾아서 볼 수 있게끔 시간을 허비 많이 안 하게 그렇게 다음 주 중에 영상을 토막 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태양계 교과서 활동 그 스스로 확인하기랑 그다음에 본문 내용 한번 쭉 살펴보고 중요한 키워드 밑줄 치면서 되짚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기말고사 공부 열심히 하세요. 과학도 잘 보시고 다른 과목도 공부한 만큼은 꼭 잘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혹시나 첫 번째 시험이 여러분들 그 기대치에 미치지 않더라도 어떻게 첫 시험부터 잘 칠 수가 있겠어요. 그런 경우는 거의 드무니까 뭐 그냥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한 만큼 시험에 열심히 임한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시험에 임했으면 좋겠고, 또 망치면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 이거보다 더 망칠 데가 없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좀 이제 멘탈을 다잡는, 아, 이거보다 더 떨어질 수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는 시간도 기회이기 때문에 뭐 망치면 망한 대로 여러분들 인생에 도움이 되겠고, 잘 보면 잘 보는 대로도 더 도움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과정에 많이 조금 치중을 하고 결과는 쿨하게 승복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세요. 화이팅!